근데 또 잘 따져봐야 되는 게 과학적으로도 뭔가가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공황약을 먹었는데도 변화가 없어. 그러면은 한 번, 두 번쯤은 이렇게 빙의도 한 번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 용환무당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환무당이 보는 공황장애. 어마어마하지 지금 현재. 공황장애 많습니다. 네네. 그 약을 먹지 않는 사람은 거의 한 10%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 우리 아직까지 나 같은 경우도 젊은 세대쯤 속하잖아. 그쵸? 근데 나도 지금 공황을 겪고 있어. 어이구. 나는 지금 한 6년 차? 6년 차. 전혀 몰랐어요. 할머니 모시면서 오는 공황이야.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못하니까 그게 내가 신이 아니잖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참고 견디는 부분에서 공황이 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 하는데 처음에는 갑자기 오니까 병원에 찾아가니까 공황이라 그래. 그래서 약을 먹었어. 근데 그 약을 먹어도 그 순간 한두 시간 뿐이야. 똑같은 결과는 험섭하게 아주 또 와. 그러면 병원을 가면 어떻게 돼? 과학적으로 그거는 안 나타나는 거거든. 네. 심전도 검사 다 정상이야. 모든 병도 다 정상으로 나와. 근데 내가 그걸 겪는 거야. 근데 심한 사람들은 그것도 봤어. 석 달 동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도 못해. 그 공황이 최고 악조건이거든. 숨을 쉬지 못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좀 심해지면 약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늘리는 거지 독하게. 방법은 없어. 근데 대체적으로 옛날로 따지면 빙의하고 똑같이 와. 빙의 증상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뭔가가 그렇게 훅 오면은 겁부터 먹잖아. 어렵게 살아보지 않고 칸가루족처럼 엄마 품에 부모님 품에서 용돈 받고 학교 다니고 좋은 세상에서만 살았잖아. 우리 시대처럼 어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런 걸 겪으면 이 유튜브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빙의하고 비슷하게 오니까 이게 빙의가 아닌가? 그러니까 젊은 층 애들이 자꾸 이 점을 치러 다닌단 말이야. 옛날에는 정말 귀신 들려서 근데 또 잘 따져봐야 되는 게 과학적으로도 뭔가가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공황약을 먹었는데도 변화가 없어. 그러면은 한 번, 두 번쯤은 이렇게 빙의도 한 번은 진찰을 하고 가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왜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아깝다 생각하지 말아요. 병원에 가도 쓰는데 네. 왜 그걸 못하겠어. 근데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 시대가 굴러가는 돌도 흔들거리는 세상이 오니 요즘 젊은 애들이 자기 스스로 빙의가 들리게 행동을 하고 살아. 애들이. 그래요?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공황과 빙의가 겹쳐져서 운동 생활 하는 시점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 보기에는 운동 생활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네. 그러면 그게 첫째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다는 공황이 먼저 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빙의까지 또 겹쳐지게 되면 커튼을 쳐놓고 깜깜한 데 있는가 반면에 낮에는 자고 밤에 활동하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낮이고 밤이고 술을 먹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게 공황과 빙의가 겹쳐지는데 스스로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약을 먹어서 될 일이 아니야. 이 공황은 내가 볼 때는. 먹어는 줘대. 안 먹으면 또 뭔가 불안하잖아. 네. 그러니까 먹어는 주되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야 돼. 그 약에 의존하면서 계속 있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공황이랑 빙의랑 같이 있으면 빙의도 해결해야 되고 공황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만 해결했으면 그렇지. 근데 이 공황이라는 게 병원에서는 안 나타나잖아. 근데 내 상담을 해서 약을 지어주는 거거든. 그거는 뭐 CT를 찍어서 뭐 MR을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
약발도 받아야 되고 침발도 받아야 되고 내 심리적으로가 제일 중요하거든. 이 심리적인 거.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심리적인 거를 어디서 얻냐? 정신과에서도 못 얻어. 5년이 박사를 만나자면 한 3년을 기다려야 된대.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번쯤은 이런 데를 두들기라는 거지. 두들겨서 심리적인 상담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99%가 이 공황이 오는 게 내가 내 삶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억제된 삶을 살았을 때 이 정신적으로 쉽게 말하면 신경계에서 더 이상 나한테 버틸 힘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태클을 탁 걸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공황이야. 그러면 내가 하지 못한 거를 하면 되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많잖아. 억압된 생활을 많이 하잖아. 특히 젊은 세대도 더 심하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내 삶을 다 버리고 오로지 가정에 충실하고 또 살았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나이를 먹게 되니까 한꺼번에 훅 하고 오는 일들이 많아. 너무 안타깝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발도 좀 받고 나를 심신으로 좀 달래주는 거를 병원 약도 먹어야 되지만 여기 요런 데 와서 좀 같이 겸해서 같이 치료를 하면서 상담도 받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약도 함께 위로를 받으면서 그런 걸 같이 겸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 옛날같이 귀신만 폭 쉬는 사람 없어. 요즘은 귀신하고 귀신 빙의 공황 같이 와. 그러면서 이제 심해지면 약으로도 치료가 안 돼서 나중에는 이만큼씩 먹어 약을. 빨주노주 파남보를 이만큼씩 먹어도 안 되니까 빙의, 공황, 우울증까지 또 겹해지면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해. 근데 거기서 빙의가 더 확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돼? 급살, 사고. 같이 오는 거야. 왜? 귀신은 확 몰린단 말이야.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요즘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그거야. 젊으나 늙거나 뭐 공황이라 말하기 쉽잖아. 공황 하니까 공황이라는데 무조건 공황이라고만 믿지 말고 빙의 한번 치료도 한 번쯤 두 번쯤 병원 가듯이 사소하게 그렇게 하면서 비방을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